시험이 코앞이라면 정답을 잘 고를 수 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을 누르시면 시험 문제와 해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구독, 댓글, 좋아요. 이 영상의 문제들은 정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거의 다 맞힐 수 있어야 돼요. 틀린 문제는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36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몇 번일까요? 공휴일, 납기일 등 연월일을 잊어버린다.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는 남이 훔쳐갔다고 한다. 전화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한다. 1. 건망증 대상자. 2. 치매 초기 대상자. 3. 치매 중기 대상자. 4. 치매 말기 대상자. 5. 파킨슨병 대상자. 정답은 2. 치매 초기 대상자입니다. 37번. 다음의 증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몇 번일까요?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는다. 혼자서는 집안일과 외출을 하지 못한다. 물건을 쌌다 풀었다 하며 배회한다. 1. 건망증 대상자. 2. 치매 초기 대상자. 3. 치매 중기 대상자. 4. 치매 말기 대상자. 5. 선망 대상자. 정답은 3. 치매 중기 대상자입니다. 38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1. 야간 선망. 2. 치매 초기. 3. 치매 중기. 4. 치매 말기. 5. 석양증후군. 정답은 4. 치매 말기입니다. 시험에 치매 초기와 건망증이 비슷하다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초기 증상을 건망증 증세와 비슷하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중기 증상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건망증과 비슷해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것 정도가 치매 초기 특징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기에는 혼자서 지낼 수 있지만 중기에는 도움 없이 지낼 수 없어요. 외울 때는 훔쳐갔다고 의심. 훔쳐갔다고 의심. 초기. 훔쳐갔다고 의심. 훔쳐갔다고 의심. 훔쳐갔다고 의심. 중기에는 가까운 가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데요. 이런 상태는 건망증과 비슷하지 않죠. 중기는 요즘 있었던 일을 많이 잊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부분적으로 잊는 게 특징이에요. 시간, 장소, 진압력 장애,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정도가 중요해요. 중기는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거나 요일이나 몇 월인지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저하되고 물건을 쌌다 풀었다 하고 배회하고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증세가 특징이에요. 외울 때는 중기, 길과 위생 잃고 배회. 중기, 길과 위생 잃고 배회. 중기, 길과 위생 잃고 배회. 말기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시를 따르지도 못해요. 소리 지르기, 심하게 화내기, 대변 만지기, 보행장애, 대소변 실금, 욕창, 누워 지내는 와상 상태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게 특징이에요. 요약하면 초기, 혼자 지낼 수 있지만 훔쳐갔다고 한다. 중기, 길과 위생 잃고 배회, 요즘 일 많이 잊고 예전 일은 부분 잊음, 진압력 장애. 말기, 불가능. 교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치매와 내분비계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치매 부분은 빼고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기 45문제 중에서 치매 관련 문제가 많게는 10문제 이상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치매 부분은 잘 공부해 두셨으면 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9번. 치매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치매는 대부분 회복되는 질환이다. 2. 치매는 급성 질환이다. 3. 치매 초기부터 사람을 못 알아본다. 4. 치매 환자는 수면 양상이 무척 불규칙하다. 5. 치매는 증세가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5. 치매는 증세가 서서히 나타난다입니다. 39번은 선망과 치매를 비교한 문제인데요. 치매는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되는 만성질환이고, 선망은 대부분 회복되는 급성질환이에요. 치매 초기에는 사람을 알아보지만, 치매가 심해지면 못 알아보게 되고요. 선망 대상자는 불규칙한 수면 양상이 특징이지만, 치매 환자의 수면 양상은 치매 환자마다 달라요. 선망은 증세가 갑자기 나타나고, 치매는 증세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선망과 치매를 비교해 볼까요? 선망은 급성 혼란 상태로 요약될 수 있어요. 치매는 만성 질환이고요. 선망은 질병, 약물, 알코올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선망과 치매의 제일 큰 차이는 지속적이냐 아니냐예요. 선망은 갑자기, 일시적 증상이고, 치매는 서서히, 지속적 증상이에요. 치매는 비교적 서서히 발병해서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만성으로 진행되다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선망은 갑자기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대부분 회복돼요. 물론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 처방이 가능해요. 예방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치매 증세가 있다고 해서 신체 생리적인 변화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수면 패턴도 치매 환자마다 달라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모두 비슷한 수면 양상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신체 생리적 변화라는 것은 불면증, 근육경련, 식욕부진, 극도의 피로, 두통, 위장장애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선망은 치매와는 다르게 많은 신체 생리적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망 환자는 매우 불규칙한 수면 양상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40번. 치료법과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시간을 인지할 수 있게 낮에는 창문을 연다. 2. 오늘 날짜와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3. 초조해하면 단호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4.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 5. 개인 사물과 가족 사진을 가까이에 두게 한다. 정답은 4.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가 틀린 답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선망 대상자는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고 익숙한 가족의 방문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언어 능력, 기억력, 진압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능력 등을 다 포함한 사람 뇌의 다양한 기능이에요. 치매는 이러한 모든 인지 기능에 대한 상실이고요. 언어 능력, 기억력, 진압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능력 등을 다 포함한 뇌의 다양한 기능이 인지 기능인데요. 선망은 이런 기능 중에 진압력에 대한 일시적 상실이에요. 도표로 이해해 볼까요? 언어 능력, 기억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기능, 진압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기능을 인지 기능이라고 해요. 선망은 이렇게 많은 기능들 중에서도 진압력의 일시적 상실인 것이죠. 시간, 장소, 사람,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진압력 장애라고 하는데요. 선망은 진압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여기서 살짝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공간 파악 능력과 진압력이 비슷한 뜻 같지만 시공간 파악 능력은 길을 찾아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을 맞출 때 쓰는 능력이고요.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상황인지, 어디인지, 가족을 보면서 누구인지 파악하는 능력인 진압력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혼란을 느끼겠죠. 그래서 선망 대상자에게는 시간, 날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서 혼란스럽지 않게 돕는 것이에요. 낮에는 창문과 커튼을 열고, 밤에는 창문과 커튼을 닫고 불을 켜서 시간에 대해 인식하게 해야 혼돈을 방지할 수 있고요. 선망 대상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고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해요. 41번. 건망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힌트를 주면 생각해낸다. 2.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난다. 3.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4. 생리적인 뇌의 현상이다. 5. 경험의 일부 중에서 덜 중요한 것을 잊는다. 정답은 3.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가 틀린 답이에요. 41번 문제는 건망증과 치매 증상을 비교한 문제예요. 건망증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물론 잘 잊어버리면 불편하겠죠. 주변에 건망증이 있다는 분들은 어떻든가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럼 치매가 심한 분들은 어떻든가요? 일상생활을 수행하던가요? 그렇지 않겠죠. 건망증과 치매를 비교해 볼까요? 건망증은 생리적인 뇌의 현상이에요. 치매와 비교하면 건망증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죠. 치매는 뇌의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수발이 필요하죠. 치매가 심해지면 힌트를 주거나 나중에 생각해도 거의 기억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건망증은 기억장애예요. 선망은 진압력 장애고요.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에다 일상생활 능력 장애이고요. 42번. 중풍이라고도 부르는 뇌혈관 질환은 무엇일까요? 1. 치매 2. 선망 3. 뇌졸중 4. 파킨슨 질환 5. 야간 선망 정답은 3. 뇌졸중을 중풍이라고도 부르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발생하는 뇌손상 질환이에요.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되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손상되고 괴사되는데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4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혈전 용해제 주사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뇌경색은 1분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4시간이 넘었어도 6시간 이내에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가능한 병원에 가면 시술을 통해 악화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어요. 6시간 이내 혈전 제거술, 이런 것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데요. 시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뇌는 부위에 따라 역할이 다른데요. 어느 부위의 손상이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해요. 여기 뇌 그림에서 보면 뒷목덜미 위쪽이 소뇌인데요. 소뇌가 손상되면 한쪽으로 비틀거리는 현상이 있고요. 뇌관이 손상되면 전신마비와 의식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요. 좌측 뇌가 손상되면 몸의 우측이 마비되면서 말을 못하고요. 실어증이라고도 하죠. 우측 뇌가 손상되면 몸의 좌측이 마비돼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마비되는 것이죠. 그럼 요약해 볼까요? 소뇌 손상.
한쪽으로 비틀거림, 뇌관 손상, 전신마비, 반신마비는 뇌의 반대쪽 마비, 잔뇌가 손상되면 우측몸 마비, 잔뇌가 손상되면 말을 못하는 실어증 발생. 이 내용을 쉽게 간단히 외워볼까요? 손의 한쪽 비틀, 뇌관 전신, 반신 반대쪽, 자손상 우마비, 자손상 말실어, 손의 한쪽 비틀, 뇌관 전신, 반신 반대쪽, 자손상 우마비, 자손상 말실어, 손의 한쪽 비틀, 뇌관 전신, 반신 반대쪽, 자손상 우마비, 자손상 말실어. 43번. 파킨슨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굽혀지지 않는 몸통. 2. 근육 경직. 3. 느린 행동. 4. 무표정. 5. 손떨림. 정답은 1. 굽혀지지 않는 몸통이 틀린 답입니다. 파킨슨 질환은 몸통을 앞으로 굽히는 불안정한 자세가 특징이에요. 44번.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왼쪽 얼굴에 마비가 심하다. 2. 가만히 있어도 손이나 발을 떤다. 3. 단추를 채우는 동작이 힘들다. 4. 근육이 뻣뻣하다. 5. 걸음이 느려지고 잘 넘어진다. 정답은 1. 왼쪽 얼굴에 마비가 심하다가 틀린 답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은 반신마비 증상이죠. 파킨슨은 얼굴 전체가 무표정해서 무뚝뚝한 인상을 주죠. 파킨슨은 한쪽이 마비되는 편마비 증세가 아닌 무뚝뚝한 무표정이 특징이에요. 파킨슨은 느림, 서동, 떨림, 경직 뻣뻣이 특징이에요. 운전할 때 서서히 운행하라고 할 때 서행하라고 하죠. 그래서 서동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럼 쉽게 외워볼까요? 파킨슨 느림떨 뻣뻣, 파킨슨 느림떨 뻣뻣, 파킨슨 느림떨 뻣뻣. 45번. 치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치매는 서서히 발병한다. 2. 인지기능이 일관되게 저하된다. 3. 근사치의 대답을 한다. 4. 주로 단기기억이 심하게 저하된다. 5.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다. 정답은 5.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다가 틀린 답입니다. 45번은 노인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한 문제인데요. 노인 우울증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는데 치매는 단기기억부터 심하게 저하돼요. 교재에서는 노인 우울증 대상자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치매 대상자는 근사치의 대답을 한다고 간단히 써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치매인지 치매가 아닌지, 노인 우울증인지를 병원에서 검사할 때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답변 자세에 차이가 있어요. 노인 우울증 대상자는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대답도 하기 싫은 상태에 가까운 거죠. 치매 대상자는 우울증 대상자와는 다르게 열심히 답을 한다고 해요. 우울증 대상자처럼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고 치매 대상자는 조금씩 틀리거나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의 답을 하거나 엉뚱한 답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우울증 대상자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는데요.
치매 대상자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어요. 단기 기억은 아까 리모컨을 어디에 뒀더라? 어제 뭘 사와야 된다고 했지 같은 24시간 이내의 기억인데요. 치매 대상자는 이러한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돼요. 장기 기억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감자떡이죠. 구구단은 지금도 잘 외워 같은 반복적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하는 것이 장기 기억이에요. 치매 초기에는 요 근래의 기억부터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옛날 일은 몇 년 후까지도 잘 기억하지만 치매가 심해지면 옛날 일도 서서히 잊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의 기억은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고 서서히 장기 기억도 저하됩니다. 46번.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뇌졸중 재발과 성생활은 관련이 없다. 2.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감소시킨다. 3. 전립선 절제 수술은 성생활의 문제를 유발한다. 4. 자궁적출 수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 5. 질병치료제는 성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정답은 3. 전립선 절제 수술은 성생활의 문제를 유발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전립선 절제술은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성활동에 지장이 있고요. 당뇨병도 지장이 있어요. 질병치료약도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전립선 절제술, 자궁적출술 같은 수술은 실제 성기능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요. 성생활과 뇌졸중 재발은 관련이 없어요. 요약해 볼까요? 술, 당뇨병, 약물은 지장이 있고, 적출술, 절제술, 뇌졸중은 지장이 없어요. 외워볼까요? 술, 당뇨병, 약물은 지장 있음, 적출술, 절제술, 뇌졸중은 지장 없음. 술, 당, 약, 있음, 술, 당, 약 있음, 술, 당, 약 있음. 47번. 노인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비처방약도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 2.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저하된다. 3.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4. 고지혈증약을 먹을 때는 자몽을 먹지 않는다. 5. 철분제를 먹을 때는 오렌지를 먹지 않는다. 정답은 5. 철분제를 먹을 때는 오렌지를 먹지 않는다가 틀린 답이에요. 오렌지 주스와 철분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처방약은 약국,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등이 있어요. 노인은 질환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약물이 몸에 쉽게 축적돼요. 그래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술을 마시고 약을 복용하면 약에 따라서 효과가 감소하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서 금지합니다. 알약의 분할선이 뭔지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알약 한가운데에 줄이 있죠. 이게 분할선이에요. 분할선이 있는 약은 반으로 쪼개서 복용할 수 있고요. 동그란 약에 십자 모양이 찍혀 있는 약은 4등분으로 쪼갤 수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분할선이 없는 약과 분할선이 있는 약, 확실히 구분되죠. 고지혈증약과 고혈압약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하고 함께 먹으면 안 돼요. 부작용이 증가해서 금지입니다. 고지혈증약, 고혈압약은 자몽 주스, 안 돼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흡수가 잘 돼요. 철분제는 빈혈약이죠. 빈혈에는 철분제를 복용하는데요. 철분은 비타민C와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오렌지와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그래서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철분제 먹으면서 하루에 귤 2개나 오렌지 1개 반 정도 먹으면 돼요. 48번. 예방접종을 할 때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한 전염병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백일해 2. 인플루엔자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파상풍 정답은 5.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합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한 전염병은 디프테리아, 파상풍이에요. 외울 때는 10년마다 태풍, 디프테리아의 태, 파상풍의 풍, 그래서 태풍, 10년마다 태풍, 10년마다 태풍. 49번. 비위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체온 정도로 영양액을 데운다. 2. 1분에 50ml 정도 주입한다. 3. 대상자가 구토하면 왼쪽으로 눕힌다. 4.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다. 정답은 3. 대상자가 구토하면 왼쪽으로 눕힌다가 틀린 답이에요. 대상자가 구토를 하면 비위관을 잠금이다. 구토하거나 피부가 파랗게 되는 청색증이 발생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요. 50번. 약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물약을 따른다. 2. 라벨이 붙어 있는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3. 물약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사용한다. 4. 숟가락에 물 조금과 가루약을 섞어 녹여 먹인다. 5. 무침 주사기에 물에 녹인 가루약을 담아 먹인다. 정답은 2. 라벨이 붙어 있는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가 틀린 답이에요. 라벨이 젖지 않게 라벨 없는 쪽으로 따릅니다. 용액을 따르면 바깥으로 용액이 조금씩 흐르기 때문에 라벨이 젖지 않게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용액을 따르고요. 두 그림의 차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무침 주사기는 바늘을 뺀 주사기예요. 주사기 사진을 보면 하늘색 동그라미 안에 침이 없는 무침 주사기가 있네요. 바늘을 꽂은 주사기와의 차이를 잘 아시겠죠? 51번. 안약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가번 2. 나번 3. 다번 4. 라번 5. 마번 정답은 3. 다입니다. 아랫 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잡아당긴 다음 하안 검 가운데에 안약을 넣고 있는 다번이 정확한 투여 방법이죠. 각막에 직접 안약을 넣으면
안약 주입구가 눈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약이 오염되거나 각막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서 결막에 안약을 넣도록 해요. 하안검 가운데에서 약간 외측으로 안약을 넣어도 돼요. 하안검 결막낭에 직접 대고 안약을 넣는 게 아니라 1-2cm 위에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 넣어요. 52번.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다. 2.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3. 귓바퀴를 잡아당기지 않는다. 4.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에 약물을 투여한다. 5. 귀약 투여 후 약 5분 정도 누워 있게 한다. 정답은 3. 귓바퀴를 잡아당기지 않는다가 틀린 답이에요.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기고 귀약을 넣어요. 귀 윗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요. 귀약을 넣고 나서 귀를 잡아당기는 이유는 귀 안쪽으로 귀약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53번. 링거액을 투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바늘을 잠시 빼둔다. 2. 이동할 때는 수액 세트를 허리 높이로 든다. 3.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한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이다. 4. 1-2분간 바늘 뺀 자리를 알코올솜으로 누른다. 5. 주사 부위가 붓거나 붉으면 바늘을 빼고 보고한다. 정답은 4. 1-2분간 바늘 뺀 자리를 알코올솜으로 누른다입니다. 의복을 갈아입히거나 이동할 때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주사 바늘이 빠지면 안 되니까요. 대상자의 심장보다 수액병을 높게 유지하도록 해요. 의료와 관련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관찰하는 업무와 보고하는 업무가 많아요.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요. 링거액이 일정하게 잘 주입되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며 확인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예요. 주사 바늘을 꽂고 빼는 것은 의료 행위라 하지 않지만 수액의 조절기를 잠그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예요. 주사 부위가 붉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조절기를 잠그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요. 간호사가 바늘을 뺀 후에는 요양보호사가 1-2분간 알코올솜으로 바늘을 뺀 자리를 지그시 눌러줘요. 절대 비비면 안 돼요. 피멍이 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을 계속 들으시려면 시험이 코앞이라면 4를 클릭하세요. 실기 문제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